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초연은 젖은 마루 끝에서 눈을 떴습니다. 기이하게 맑은 종소리가 귓속을 스쳤고 손바닥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차게 비녀의 반쪽이 차갑게 닿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던 순간 비녀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뒤집혔지요. 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본 초연은 곧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초연아, 물 데워 놓았다. 손이라도 씻고 쌀을 안쳐라. 문틈으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목이 메어 대답 대신 마룻바닥을 움켜쥐자 손끝에서 목침의 나뭇결이 느껴졌습니다. 이 결은 분명 열해 전, 집이 아직 불타기 한참 전에 그때의 것. 초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 안의 살림을 훑었습니다. 반다지의 옹이, 솥뚜껑에 찍힌 자국, 창살에 걸어둔 햇볕 든 수건, 잊은 줄 알았던 작은 상처들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끝이 새어나왔고 어머니가 문을 열며 웃으시는 순간 초연은 별처럼 깨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안긴 품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쑥과 쌀뜨물과 햇볕이 뒤섞인 사라진 줄만 알던 집의 냄새. 어디가 아프냐? 아니옵니다. 그냥 꿈을 꾸었나 봅니다. 꿈도 귀하나 밥은 더 귀하다어서. 부엌에선 물이 보글거렸습니다. 초연은 손등의 미세한 상처를 보았습니다. 회기 전 마지막 밤 비를 맞으며 문서를 껴안고 달리던 그때 베인 자국과 닮았지만 더 옅었지요. 시간은 거꾸로 흘렀고 상처도 덜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만은 조금도 닳지 않았습니다. 민겸 대감의 집에서 시작된 음흉한 모에 군량과 염세를 갈취하고 사람을 거래하던 비밀의 명단, 그리고 그 명단이 불씨가 되어 집을 삼키던 날, 초연은 국자를 들어 솥을 저었습니다. 팔목의 힘줄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논길에 나가 계셨고 남동생은 숙검정 손으로 대문짝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제 비가 와서 달팽이가 많이 나왔어. 달팽이는 집을 등에 지고 다니지. 그래서 천천히 가도 잃을 게 없다. 그럼 우리도 집을 등에 지고 다니면 좋겠다. 어리석은 소리.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는 법을 배우면 된다. 동생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직 선연했습니다. 초연은 앉아서 그의 손톱 및 흙을 파냈습니다. 그 작은 흙 한 줌이 훗날체가 될 수도 있음을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꾹 눌러 넣은 절망이 잠시 매캐한 숨이 되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선악나무 아래엔 장정들이 모여 술을 돌렸습니다. 곧 있을 장정 징발에 대한 수군거림, 염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 대감댁이 곡간을 늘린다는 이야기. 초연은 귀를 기울이다가 서늘한 이름 하나가 튀어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민겸 대감께서 이번 봄에도 관아에 큰 도움을 주셨다더라. 관아의 도움이라. 초연은 웃음기 없는 미소를 잠깐 입가에 얹었습니다. 도움이라 쓰고 빼앗음이라 읽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초연은 창호지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노떼야의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회기 전의 초연보다 10해나 젊은, 그러나 눈동자 많은 더 늙은 사람의 얼굴. 자개비녀의 반쪽을 앞에 놓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무작정 도망치면 더 큰 그물에 걸릴 거야. 순서가 있다. 증거 연줄 탈출.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세 줄을 그었습니다. 증거의 칸에는 장부사본은 익처, 연줄의 칸에는 월양 소위진성,
탈출의 칸에는 산사반비비녀의 신호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조그맣게 덧붙였습니다. 가족에게 2조각을 줄 것. 반쪽은 나, 반쪽은 어머니. 이틀 뒤 초연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기방. 예전엔 망설임이 길었으나 이번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서성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방의 대문은 붉은 칠이 발에 있었고 처마 끝에는 매화 모양의 등롱이 낮에도 언뜻 빛을 품은 듯 걸려 있었습니다. 대청에서 줄을 맞춘 비파 소리가 흐르고 소반 위엔 먹과 붓이 가지런했습니다. 리시더냐? 한복의 고름을 단단히 묶은 중년의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눈매가 단단했으나 그 단단함 뒤로 낡은 연민이 비쳤습니다. 월양 어른을 찾습니다. 수양을 청하러 왔습니다. 수양? 말과 글과 악과 춤을, 사람을 읽는 법까지 제 값으로 배우고 배운 값으로 갚겠습니다. 여인의 인매가 위로 조금 휘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월양은 넓은 병풍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풍에는 비오는 강가의 버드나무가 먹빛으로 젖어 있었고 물가에 서 있는 여인의 눈동자만 옅게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초연이냐? 네, 여기선 제값을 치르고 제값을 되돌려받는다. 너는 무엇을 내고 무엇을 받을 셈이냐? 저는 시간을 내고 길을 받을 참입니다. 길은 내 발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더 드릴 것입니다. 월양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자리에 앉으라 했지요. 사람을 읽는 법부터 틀자. 글씨를 써라. 하지만 너의 글씨로 쓰지 말고 방금 본 내 글씨로 흉내 내보아라.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월양의 필새를 눈으로 탐색하고 숨을 고르며 먹을 흘렸습니다. 붓끝이 종이로 내려오자 선과 획이 조금은 서툴게 그러나 놀랄 만큼 닮아 흘렀습니다. 월양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남의 글씨를 베끼는 데에 서툴지 않구나. 그 재주를 어디에 쓸 생각이냐? 장부를 읽고 장부를 담게 하고 장부를 손보는데 장부라. 월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의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초연은 기방에 막내 수양생이 되었습니다. 새벽엔 비파에 현을 달고 낮엔 고운 말을 배우고 저녁엔 서체를 익히며 밤엔 사람의 발소리를 외웠습니다. 술손님들의 말버릇을 기록하는 작은 책에는 빽빽한 점들이 찍혔습니다. 오른쪽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사또, 문장을 끝낼 때마다 인장을 쓰다듬는 군관, 숫자를 세며 무심코 손가락을 두드리는 상인. 그 작은 버릇들이 훗날 열쇠가 될 것을 초연은 확신했습니다. 보름이 지나 월양은 초연을 데리고 뒷마당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바닥 한켠 석가래 아래에 숨겨진 쪽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손님이 떠난 뒤에도 사람은 남는다. 말과 냄새와 발소리와 그들이 남긴 종이 조각이. 월양은 쪽문을 열어 어둑한 통로를 비쳤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기어가는 너비, 바람은 좁은 틈으로 지나며 낮은 호흡을 냈습니다. 겁이 나느냐? 겁이 납니다. 그러나 길이기도 합니다. 겁과 길은 한 몸이다. 잘 기억해라. 그날 밤 초연은 처음으로 통로를 지나 대청 뒤 문서고의 들창 밑으로 올랐습니다. 기방과 대감집을 잇는 사설길이 있었지요. 대감집 연회가 있는 밤이면 문서고의 자물쇠는 느슨해지고 장부는 자리를 바꾸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연은 불을 쓰지 않고 손끝으로 모서리를 더듬으며 서랍의 결을 셌습니다. 나무는 결마다 나이테를 품듯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오른쪽 꼭지, 사각. 그녀는 무릎으로 숨을 고르며 서랍을 조금만 당겼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아주 얇아서 바람만 스쳐도 넘어갈 종이. 종이 위엔 숫자가 틈틈이 적혀 있고 오른쪽 끝에는 작은 도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량, 염, 운송, 인력. 초연은 척요한 어둠 속에서 그 숫자들의 패턴을 외웠습니다. 달의 모양처럼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꺾이는 수치들. 그 꺾임이 누군가의 허기와 한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모두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져가면 뒤집히고 뒤집히면 다시 다치니까요. 그녀는 작은 칼로 종이의 가장자리에서 바늘 끝만큼의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눈으로 베껴 머리로 옮기고 손으로는 아주 작은 증거를 챙겼습니다. 되돌아오는 길 통로 끝에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갔다는 뜻. 초연은 숨을 죽이고 손에 쥔 자개 비녀를 꽉 잡았습니다.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피를 가라앉혔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말했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망은 빠를수록 눈에 띄고 물러섬은 깊을수록 발소리가 없다. 초연은 깊이 물러섰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와 창고의 쪽문을 닫았을 때 그녀는 한숨 대신 아주 얕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빛을 잡아두는 데는 족하니까요. 다음 날 초연은 비단실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바늘땀이 촘촘했습니다. 그 안에 바늘끝만 한 종이 조각을 넣고 주머니를 다시 손바닥만 한 천에 꿰매었습니다. 겉보기엔 허술한 수수깡 장식 같았으나 안쪽에는 밤의 패턴이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머니를 치마 안쪽 솔기 사이에 꿰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첫 조각. 저녁 무렵 기방 대문 앞에 낯익은 수레가 멈추었습니다. 수레의 옆면에는 대감집 문양이 은빛으로 박혀 있었고 수레꾼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낯익은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초연이 먼저 그 문양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짧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매화 등롱이 유리의 한 줄기로 박혀 기이하게도 문양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초연은 그 빛의 궤적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빛이 지나간 자리는 그림자가 덜 남기 마련이니까요. 밤이 되자 월양이 불렀습니다. 초연, 오늘은 말과 걸음만 배우는 날이 아니다. 눈동자도 배워야 한다. 누구의 눈동자입니까? 사람보다 먼저 너 자신의. 월양은 술잔을 비우고 초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집에 오는 이들 중에는 내 젊음을 값으로 치르고 길을 사려는 자들이 있다. 그 길은 길이 아니라 구덩이다. 우리는 그 구덩이를 다리로 바꿔야 한다.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밤 스스로에게 쓰고 와라. 초연은 방으로 돌아와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내 이름, 나의 판별, 나의 발소리, 나의 빛,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킬 것. 새벽녘 기방의 마당 한가운데에 얇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초연은 맨발로 마당 돌을 밟으며 호흡을 고르고 비녀를 들어 햇살에 비쳤습니다. 자개가 잠깐 반짝이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눈으로 잡아 마음 안쪽으로 옮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판을 짠다. 이틀 뒤 드디어 초연은 월양의 인도로 대감집 안채의 모퉁이에 섰습니다. 낮에 햇살은 두터웠고 대문은 얌전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얌전함은 언제나 가장 시끄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끝으로 그림자의 길이를 재었습니다. 그 길이가 오후와 저녁 사이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뒤꿈치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안내를 나선 여종이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소희 아시방은 저쪽입니다. 책과 종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가끔 글벗이 되어드릴 일을 찾으시곤 합니다. 초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소희. 기억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선량한 얼굴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고에 도장을 쥘 수 있는 손,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만큼 사람을 향한 의가 남아있는 눈. 감사합니다. 초연은 낮게 인사하고 그 길목을 눈으로 그렸습니다. 길목의 꺾임, 바닥의 흠, 문살의 문양. 모든 것이 언젠가 길이 될 수 있으므로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길에 초연은 우연을 가장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씨, 저와 글씨를 한자 나눌 수 있을까요? 소희가 놀란 눈으로 초연을 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세상과 저를요. 소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글씨를 한 번만 흉내 내보겠느냐? 종이엔 민겸 대감이 공식 문안체가 선명했습니다. 초연은 숨을 죽이고 그 서체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획과 획 사이에 남겨진 아주 작은 숨, 끝을 살짝 세워 올리는 습관. 그녀의 손이 종이 위를 나아갔습니다. 먹빛이 번지며 소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닮았다. 소희의 낮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씨, 닮은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닮게 만들 수도 전혀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연은 마지막 획을 가늘게 길게 뽑아냈습니다. 그 획 끝이 마치 길의 끝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비녀의 반쪽을 조심스레 싸서 품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 조각을 꺼내 세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천문턱.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뛰었습니다. 첫 문턱을 넘으면 돌아갈 길이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길이 사라져야 앞으로 갈 길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이 들 무렵 바람이 장지문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서늘한 기척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담장을 넘어 기방 뒷뜰을 지나다가 아주 잠깐 발을 멈춘 느낌. 초연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세 줄을 또렷하게 그었습니다. 증거, 연줄, 탈출. 그중 첫 줄의 첫 칸에 오늘 밤 얻은 조각을 올려두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을 가진 조각. 새벽닭이 울기 직전 초연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빼앗기지 않을 이름이다. 그 대답과 함께 첫날이 끝났습니다. 아직 복수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문들이 닫혀 있지만 문턱은 넘었습니다. 문턱은 넘은 자에게만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봄비가 멎자 기방의 대청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겸 대감과 연줄이 닿아 있는 관리들이 잦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기생의 노래와 술잔보다 술상 너머에서 슬쩍 흘러나오는 군량의 소식과 염값의 동향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월양은 초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어떤 자리입니까? 민겸 측근의 고관들이 연애를 벌인다. 젊은 수양생이 한 자리 채워야 한다. 저입니까? 그래.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초연의 가슴이 한순간 얼어붙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치욕의 자리가 아니라 문을 열 수 있는 문턱이라는 것을. 연회가 열리던 밤, 대청은 수량과 피리 소리에 가득 찼습니다. 초연은 고운 옷을 입고 손에 비파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를 스치자 곡조는 슬프고도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힐끗 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돌고 노랫가락이 바뀌자 한 고관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초연을 불렀습니다. 새 얼굴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초연이라 하옵니다. 초연 이름이 곱다. 그러나 이름이 곱다 한들 오늘은 곱게만 있을 수 없는 자리다.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초연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삼키고 술상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몸은 값으로 내어지는 듯 보였으나 초연은 그것을 값이 아니라 문값으로 새겼습니다. 고관들의 말버릇, 웃음 사이로 튀어나오는 암호 같은 단어들, 문서고 열쇠가 누구 손에 있는지, 술상에 오르내리는 군량표의 모양까지 그녀는 눈과 귀로 모조리 벗겨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초연은 홀로 방에 돌아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기록으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책에는 오늘 얻은 정보가 빼곡했습니다. 군량의 표식은 붉은 매듭, 인장은 왼손으로 찍음, 장부는 셋째 서랍 안에 겹쳐 있음. 몸을 잃은 듯한 자리에서 그녀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며칠 뒤 초연의 방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칼끝이 번뜩이는 순간 월양이 뛰어들었습니다. 몸으로 칼을 막아낸 월양은 피를 흘리며 초연을 밀어냈습니다. 조각을 지켜라. 월양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초연은 눈물 대신 비녀를 움켜쥐고 작은 사본과 종이 조각들을 품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월양의 상처를 감싸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잃는 것은 치욕뿐이어야 한다. 얻는 것은 반드시 빛이어야 한다. 다음 날 초연은 조심스레 진성을 찾아갔습니다. 서리 어른, 제가 가진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진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무모한 길을 가고 있구나. 무모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했느냐? 세 겹으로 나눠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기방 통로, 하나는 제 치마 속, 하나는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진성은 숨을 고르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초연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방대청의 매화 등롱이 주렁주렁 달리던 날 민겸대감 측근들의 고관들이 모여 화려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상 위에는 붉은 매듭이 달린 군량표와 갓 구운 매화떡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월양이 초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래야 가장 높은 것들을 볼 수 있다. 낮은 자리에 앉아도 눈은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 잊지 마라. 잔치는 밤이 깊어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한 관리가 술잔을 기울이며 초연을 불렀습니다. 비파만 타는 줄 알았더니 술도 잘 따르겠구나.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초연은 비녀를 가만히 쥔 채 술을 따랐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몸은 또 한 번 값으로 내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초연은 그 순간을 값이 아닌 문값으로 새겨두었습니다. 술상이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동안 그녀는 손님의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인장고 열쇠. 그것은 민겸의 장부가 보관된 서랍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초연은 술잔을 건네며 손끝을 스치듯 그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웃음 속에 섞여 있던 순간 주인의 허리끈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짧은 틈 그녀는
열쇠의 모양을 손바닥에 베껴 넣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초연은 홀로 방에 돌아와 치마 속에 감춰둔 작은 천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 바늘로 오늘 본 열쇠의 모양을 꿰맸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다시 그려낸 것. 작은 바늘땀마다 그녀의 심장은 한 번씩 뛰었습니다. 그때 월양이 들어와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덜 아물었는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너는 잃을 때마다 얻으려 한다. 그건 다리다. 그러나 잃는 게 너무 많아지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다리를 여러 개 놓겠습니다. 하나가 부러져도 다른 하나로 건너가겠습니다. 월양은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초연은 가족에게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날개에 묶인 작은 종이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비날. 그날이 가족의 피신일이었습니다. 자개비녀의 반쪽은 어머니에게 전해져 혹여 서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맞춰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다시 통로를 따라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인장고 앞에 선 그녀는 손바닥에 바늘땀을 떠올렸습니다. 열쇠 구멍의 모양, 돌기의 높낮이, 회전의 각도, 손끝으로 맞추듯 문을 열자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2번째 장부 뇌물 명단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금액들, 거래된 물품과 날짜들. 초연은 숨을 고르며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만들기 위해 작은 붓과 얇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자 한자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녀의 필세는 이미 월양의 것, 그리고 소희의 글씨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초연은 방 안에 펼쳐둔 종이에 굵은 붓으로 3줄을 그었습니다. 첫째 줄엔 의금부, 둘째 줄엔 포도청, 셋째 줄엔 민심. 3줄은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모두 한 점에서 만나 있었습니다. 그 점 위엔 또렷하게 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민겸. 자개비녀가 촛불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초연은 스스로를 다잡듯 비녀를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판을 짠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초연은 일부러 서투른 듯 가짜 장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숫자 몇 개를 바꾸고 인장을 흐릿하게 찍은 종이었지요. 그녀는 그 장부를 기방 통로, 석가래 위에 슬쩍 두었습니다. 겉보기엔 실수로 떨어뜨린 듯 했지만 사실은 의도된 미끼였습니다. 며칠 뒤 통로를 지나다 초연은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접자가 움직였다는 건 민겸이 장부를 교체하러 나설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창호 너머로 누군가 발소리를 숨기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초연은 숨을 고르고 그 그림자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첩자의 옷자락이 희미하게 스쳤지만 그녀는 뒤쫓지 않았습니다. 쫓는 순간 덫은 들통나고 말 테니 잡는 게 아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거다. 그녀는 자개비녀를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포도청의 망나니는 술에 잔뜩 취해 기방에 들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켜온 문이 사람을 잡아먹었어. 내가 지킨 게 사실은 악귀의 굴이었어. 그는 술잔을 내던지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초연은 조용히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문을 여시면 됩니다. 문을 열면 내 목이 잘려나간다. 그럼 제가 대신 열겠습니다. 어른은 그저 증언만 해주십시오. 진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망나니는 잠시 초연을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눈은 도망가는 눈이 아니구나. 덫을 놓는 눈이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마을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겸 대감이 곳간을 비워 군량으로 빼돌렸다더라. 아낙네들 쌀독이 텅 비었는데 대감 창고엔 금과 소금이 산더미라지 않나? 우리 집 아이 이름이 명부에 올라 있다더라. 팔려나간 거래다. 굶주린 아이들이 울어대고 노인들이 마루 끝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심은 불시에서 불길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일부러 기방 하인들에게 몇 마디 흘려주었습니다. 대감댁 창고에 금괴가 쌓였다더라. 그 말은 장터까지 흘러갔고 장터의 수군거림은 곧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결정적인 밤 대청에 매화 등롱이 가득 달렸습니다. 민겸 라인의 고관들이 잔뜩 모여 술잔을 돌렸습니다. 초연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몸을 내어놓는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초연은 부드럽게 술을 따르면서도 눈은 한 고관의 허리춤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인장고 열쇠. 그녀는 술잔을 건네며 손끝을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열쇠의 굴곡과 돌기가 손바닥에 생생히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문이 될 것이기에 민겸은 첩자의 보고를 받고 장부를 바꾸려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자신이 숨겨둔 장부 대신 사본과 의금부의 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겸 대감, 의금부의 명으로 압송한다. 진성이 이끄는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겸은 황급히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에는 망나니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망나니의 음성은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민심의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장터에서 달려온 백성들이 돌멩이와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쌀을 내놔라. 군량을 내놔라. 민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퇴로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기방의 등롱 아래 초연은 자개 비녀를 세워들었습니다. 불빛이 비녀에 비치며 길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물이 닫혔다. 그녀의 입가에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치욕을 삼키며 버텨온 날들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겸 대감은 의금부 뜰로 포박당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이미 모든 증거가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뇌물 장부에는 수많은 고관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고 사설 창고에서는 금괴와 소금, 군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나왔으며 아이와 여인을 거래한 인신매매, 명부까지 드러났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망나니는 깊은 한숨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문은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삼키는 문이었소. 눈을 감았던 내 죄를 이제야 고합니다. 백성들의 울분 섞인 웅성거림이 뜰을 가득 채웠고 진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필체와 인장이 모두 진본임을 입증하며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민겸은 무너진 담벼락처럼 주저앉아 스스로 쳐온 그물에 올가매인 짐승처럼 허망한 눈빛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연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죄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방 안에서 붓을 들어 한자 한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죄와 그날의 진실이 훗날에도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겸이 사라진 뒤 초연은 기방을 떠나지 않고 월양과 함께
그 집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더는 젊은 딸들이 몸을 내어놓는 곳이 아니라 글과 수를 배우고 삶의 길을 익히는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수양생들에게 글씨와 셈법을 가르치며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초연은 산사로 올라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엔 자개비녀의 반쪽이 있었고 초연은 자신의 반쪽을 꺼내 맞추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초연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되찾으러 다녀온 것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산사를 스치며 아버지의 목소리 같은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너는 빼앗기지 않았다. 초연은 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치욕은 사라지고 빛만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치욕과 고통도 꺾이지 않고 견뎌내면 언젠가 빛으로 바뀌며 권세와 탐욕은 잠시일 뿐이나 이름과 존엄은 끝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인내는 한 가문을 살리고 백성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참된 뜻이었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